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아픈 배신을 안긴다면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했던 세월은 과연 무엇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외도 사실이 들통나고도 태연하게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길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정말 벌을 받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벌은 내가 내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이 알아서 해주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 여인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화로 상담을 청해온 여성분은 70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밤에 잠이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25에 결혼해 자식 둘을 낳고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부부였지만 그 남편이 39살 되던 해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변할 거라고, 자신의 헌신과 인내가 가정을 지켜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불륜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80을 앞둔 지금까지도 그 여인은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니었는지, 이제라도 이혼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이 참고 견뎌낸 삶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또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그냥 남편이 아파서 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도 곧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프면 또 제가 병원 데려가야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분노와 그럼에도 끊어내지 못한 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벌을 받는 걸까? 이제라도 내가 단죄를 해야 하는 걸까? 이혼을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불륜한 배우자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지,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벌을 받는지,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나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사랑에서 시작해 집착으로 바뀌고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며 그러면서도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숨겨진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불륜한 배우자와의 삶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올해 73입니다. 이름은 박정희 씨. 서울 강북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해온 날, 박정희 씨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요, 남편이 바람핀 걸 압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전 아직도 이혼을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유로 10년이나 그 상황을 견뎌냈는지 제가 묻기도 전에 박정희 씨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들어서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전화기를 손에서 떼지 않았으며 언제부턴가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말투도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지갑 안에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고 어느 날은 택시기사의 실수로 남편이 평소 가지 않던 동네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직접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요, 그 여자보다 제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따뜻하게 굴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같이 사셨습니까? 그때 박정희 씨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벌을 줬어요. 제 방식대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그분은 곧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들으면서도 일부러 자는 척도 하고 어떤 날은 문 열리는 소리에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기도 했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대로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다시 찾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고 이혼하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아침마다 저는 혼자 운동을 갔고 낮엔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일요일이면 혼자 미용실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저를 눈치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고 제가 한마디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제가 어딜 간다고 하면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벌이었어요. 이혼이 아니라 무시도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며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배우자의 외도,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깊은 흉터이지만 그걸로 인해 내 삶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씨의 삶은 남편에게 내린 조용한 벌이자 자기 자신에게 내린 치유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방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오히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가꾸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건 때로 이혼보다 더 무섭고 더 깊은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이혼을 결심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불륜한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이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8배 여성 정미화 씨였습니다. 6살 어린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편이 55을 넘긴 어느 해였습니다. 정미화 씨는 처음부터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정미화 씨가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병실에 남편이 안 왔어요. 수술날인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왔어요. 전화도 꺼져 있었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정미화 씨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천천히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다음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여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책임까지 놓아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참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지 차마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화 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참고 살아라. 이제 와서 어디 가냐? 그런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미안했어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내가 나를 너무 안 아꼈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픔을 자기 삶의 깃발처럼 세우고 다시 걷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정미화 씨는 처음으로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화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며 마음의 병도 조금씩 나았고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과 함께 소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한테 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그건 평생 그 사람 마음을 따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벌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버리고 돌아서면 그 돌아선 삶의 무게는 언제나 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우리가 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미화 씨는 그렇게 이혼을 선택했고 자신의 삶을 다시 꾸렸습니다. 누군가는 왜 참지 못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느냐고. 하지만 그건 아직 그 외로움의 깊이를 모르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는 그 사람이 사랑한 만큼 깊고 그 사람이 버틴 만큼 아픕니다. 그분이 이혼을 통해 자기 인생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참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이제는 이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현명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혼은 겁나고 그렇다고 참기에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가장 현명하게 답해주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69의 김금자 씨입니다. 김금자 씨는 남편과 40에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19에 결혼해 아이 셋을 키워내며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겉보기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을 앞두고 김금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나랑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자기만의 미래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 말 속에 담긴 배신감과 허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김금자 씨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벌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람 인생에 관심 끊고 제 인생에만 집중했어요. 그녀의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 둘째, 자신만의 삶을 꾸리는 것. 셋째, 그 사람의 죄책감을 건드릴 여지를 남겨두는 것.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남편이 아침밥을 먹든 말든, 퇴근을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이제 김금자 씨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요가 학원에 다니고, 혼자 작은 텃밭도 일구고, 동네에서 자원봉사도 다닙니다. 가끔은 남편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싶어 김금자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끔 묻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 만났냐고. 아직도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걸 보면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스스로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야말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벌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소리 치고 이혼하자고 하고 싸우고 울고 그래야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그 무게를 평생 느끼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복수는 상대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은 가장 정교한 처벌이다. 김금자 씨는 그 말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불륜의 흔적 위에 자신만의 시간을 쌓아가며 무너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고통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도록 삶을 단단히 가꾸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륜한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 과연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들이 받게 되는 진짜 벌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과연 시간이 지나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설렘이 오래된 관계의 권태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처음에는 뜨겁다가 곧 바래지고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후회는 생각보다 깊고 길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언젠가 문득 혼자 밥을 먹으며 예전 아내가 차려주던 된장찌개의 맛을 떠올립니다. 감기라도 걸려 누워 있으면 자신을 챙기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음이란 이름으로 만났던 그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예전 배우자보다 더 낯선 존재가 되어 곁에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신뢰를 잃었고 그 신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구나. 한 남성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아내와의 이혼을 후회하며 이제 와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새로운 감정에 휩쓸려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저 떠났고 나는 지금 아프면 누가 약이라도 챙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다 밤에 무심코 울음이 터진 적도 있어요. 그 남성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불륜이란
잠시의 감정으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의 가치는 떠나고 나서야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류는 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벌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벌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게 그들의 삶을 흔듭니다. 불면의 밤,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깨어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불륜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가장 강한 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불륜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혼할 경우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 각각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정말 벌을 받는가에 대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더 단단히 살아감으로써 조용히 죄책감을 일깨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단호히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먼저 구해내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불륜을 저지른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결국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할 것이라면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결심에 나도 잘못이 있었나? 그 사람도 외로웠겠지. 그런 후회를 섞지 마십시오. 이미 수많은 밤, 수많은 눈물 속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려 했고 참고 기다려 주셨으니까요.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이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절대로 그 선택이 굴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잡혀 살지 마십시오. 상대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침묵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확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스스로를 아끼고 혼자서도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이 되어 그 사람의 양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불륜은 처벌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굳이 그 씨앗을 물주지 않아도 그들은 언젠가 그 열매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처벌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며 이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의 따뜻한 인연도 이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더 깊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